관심 종목에서 크래프톤을 발견합니다. 슬금슬금 올라와서 어느새 전고점 가까이 올라왔습니다. 저점에서 매수한 게 아니라면 이미 많이 상승한 다음에 매수하는 건 좋은 생각이 아닙니다. 타점은 둘 중에 하나여야 합니다. 눌림 또는 돌파. 하지만 지금 매수 자리는 애매합니다. 분명한 건 눌림 타점은 아니죠. 그렇다면 돌파 타점인데 분봉상 전고점 돌파 자리에 가깝지만 이전 분봉의 모습과 밑에서 올라온 차트의 모습이 돌파 차트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돌파 매매이긴 하지만 애매합니다.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고 진입하는 것보다 매수하고 우상향하는 차트가 만들어지는 걸 확인하는 것이 좋은 매매입니다. 우상향하는 차트를 보고 진입하면 그 즉시 꺾이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갑자기 우하향하죠. 535,000원에 만주를 잡아먹는 걸 보고 따라서 매수합니다. 차트 자리는 애매하지만 돌파가 일어나긴 했습니다. 추세를 타고 계속 우상향하기만을 기도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보통 이렇게 우상향하는 차트는 이전 고점을 만나면 꺾이게 됩니다. 그래서 먹을 자리가 별로 없는데 들어간 건데 여러모로 애매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크래프톤의 특징을 한 번 더 설명드리겠지만 크래프톤은 일직선으로 슬금슬금 상승하는 차트를 잘 만드는 종목입니다. 이번 매매에서는 슬금슬금 우상향 차트의 끝자락에서 매매했지만 다음 매매에서는 슬금슬금 우상향 차트의 처음 자리에서 매매했습니다. 저점에서 잡고 우상향하는 차트를 지켜본 것입니다. 이번 매매는 11월 11일 매매고 다음 영상은 11월 12일 다음날 매매입니다. 크래프톤은 이틀 연속 똑같은 분봉 차트를 만들었던 겁니다. 이렇게 종목의 특성을 알고 나면 매매하는 데에 좀 더 수월합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니까 확률이 올라가죠. 크래프톤이 슬금슬금 올라가서 전고점 538,000원 부근까지 상승했습니다. 이제 긴장해야 합니다. 과연 아무 저항 없이 그대로 상승할 수 있을지 봐야 하죠. 보통은 고점이라 생각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저항은 항상 저항이라는 생각을 머릿속에 가득 담아놔야 합니다. 저항은 돌파라고 있는 거라 생각하면 보통 저항에 매수하고 맞고 떨어지면서 손실을 보게 됩니다. 정말 확실하게 돌파가 일어날 때만 매수해야지 저항에서는 보통 매도하는 게 가장 합리적입니다. 여기 보이는 차트에서만 벌써 여러 번의 저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1시 30분에 588,000원에 저항 맞고 떨어졌죠. 그 다음 다시 반등해서 또 저항 맞고 떨어졌죠. 그 다음 또 반등해서 저항 맞고 떨어졌죠. 3번이나 저항을 맞고 떨어진 겁니다. 돌파라고 생각하고 매수한 사람들은 3번 다 손실입니다. 그러니까 저항에는 그냥 매도하는 게 확률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이번이 4번째 저항선 도전입니다. 만약 4번째 성공한다고 해도 저항선 돌파 성공 확률은 4번 중 1번이니까 25%밖에 되질 않습니다. 나머지 75%는 저항선 돌파 실패죠. 저항 맞고 떨어졌다는 소리입니다. 현재 537,000원에 매수하는 사람들도 희박한 확률에 도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매도 물량을 쌓고 파란색으로 매도하고 있는 사람들은 합리적인 사람들이죠. 그리고 저항선을 돌파할 때 거래량이 터져야 합니다. 그런데 6,000주밖에 터지지 않았습니다. 포가창을 봐도 매수세가 희박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이대로는 54만원에 있는 큰 물량을 잡아먹질 못합니다. 양양펀치로는 강력한 돌파를 할 수 없죠. 고래 같은 매수세로 빠르고 강력하게 매도 물량을 잡아먹어야 돌파가 가능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곧장 시장가 매도세가 쏟아지면서 저항 맞고 꺾이는 차트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저항은 저항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야 합니다. 저항을 돌파하기란 정말 희박한 것이다. 어려운 것이다. 저항을 돌파하려면 강력한 무언가 있어야 한다. 강력한 재료가 있던가 강력한 수급이 있던가 아무튼 무언가 강력한 게 있어야 한다. 그런데 호가창의 수급이 약하다? 저항 맞고 떨어지는 징조입니다. 그런데 새로운 재료가 없다? 저항 맞고 떨어지는 징조입니다. 크래프톤은 무엇이고 펍지 스튜디오는 무엇일까? 앞으로 하나의 종목을 지속적으로 매매할 것 같다면 기업에 대해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순간적으로 급등하는 종목을 매매할 때는 잘 몰라도 되지만 만약 스윙을 하거나 지속적으로 관심 종목에 넣어두고 단타를 친다면 기업에 대한 이슈를 알고 있어야 하죠. 그래야 좋은 소식인지 안 좋은 소식인지 구별할 수 있고요. 어떤 소식이 나와야 주가가 상승하는지 직감적으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야 남들보다 빠르게 매수 진입할 수 있죠. 크래프톤은 총 5개의 독립된 개발 스튜디오를 갖추고 있습니다. 스튜디오는 게임을 개발하는 곳이구나 생각하면 됩니다. 크래프톤 산하에는 5개의 스튜디오가 있으니까 크게 게임도 5개 이상이
존재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습니다. 각각 스튜디오마다 게임을 하나 이상은 개발할 테니까 말이죠. 만약 하나의 스튜디오가 2개 이상의 게임을 만들면 총 게임은 5개보다 많겠죠. 그림을 보면 게임 개발을 하는 곳이 스튜디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 개의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스튜디오가 게임을 만들어서 크래프톤에게 공급합니다. 그러면 크래프톤이 퍼블리싱을 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사업의 개요를 보면 크래프톤은 게임의 개발 및 퍼블리싱을 주 사업으로 영위하고 있다고 합니다. 크래프톤 산하의 스튜디오에서 게임도 개발하고 크래프톤이 퍼블리싱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크래프톤 산하의 스튜디오가 게임을 만드니까 크래프톤이 게임을 개발한다고 말할 수 있고, 크래프톤이 퍼블리싱도 하니까 퍼블리싱 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크래프톤은 게임도 개발하고 퍼블리싱도 하는 회사입니다. 그러면 크래프톤 산하의 5개 스튜디오는 각각 어디일까요? 바로 여기에 펍지 스튜디오가 있습니다. 배틀그라운드의 개발사죠. PC게임 배틀그라운드도 만들고 모바일 게임 배틀그라운드 모바일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도 만들어서 글로벌하게 출시했던 것이죠. 그리고 뉴스 기사로 돌아오면 이해가 갑니다. 크래프톤이 펍지 스튜디오의 신작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를 출시했다고 합니다. 게임을 개발하는 건 스튜디오니까 펍지 스튜디오가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를 제작한 것이고요. 크래프톤이 퍼블리싱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게임을 출시했다는 문장의 주어는 크래프톤이 되는 것이고, 신작은 펍지 스튜디오의 신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궁금한 단어는 배틀로얄입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이죠. 배틀로얄 게임은 마지막까지 살아남는 것이 게임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마지막 생존자가 될 때까지 게임을 하는 것이 배틀로얄 장르의 게임이라는 것이죠. 마지막까지 살아남으면 게임을 이긴다는 관점에서 바라보면 배틀그라운드는 정확히 배틀로얄 게임에 해당합니다. 배틀로얄은 큰 싸움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투 컴버넌 이상 참전하는 싸움을 바로 배틀로얄이라고 부릅니다. 컴배턴트는 전투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배틀로얄은 한마디로 여러 명의 전투원이 참전하여 한 명이 살아남을 때까지 전투를 하는 겁니다. 이번에 출시된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도 당연하겠지만 배틀로얄 신작 게임입니다. 그래서 기존의 배틀그라운드의 게임성과 세계관을 계승했습니다. 여기에 새로운 것들을 추가한 것이죠. 기존에 성공해서 검증받은 배틀그라운드 모바일에다 새로운 것들을 업그레이드 해 보았다는 겁니다. 이렇게 크래프톤은 11월 11일에 배틀그라운드 뉴 스테이트를 출시했는데요. 주가는 전고점을 돌파하는 장대 양봉이 나왔습니다. 거래량도 180만 주가 터졌고 종가는 11.46%로 마감했습니다. 양봉 캔들의 길이가 이전의 것과 비교해도 굉장히 깁니다. 수급이 쏠리면서 강력한 돌파를 하고 가격을 유지한 흐름이죠. 새로운 시세가 시작되려는 걸지도 모르겠습니다. 여기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